여전히 지금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안정되지 않고 뭔가 계속 불안하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인생이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더 복잡해지는 게 정상이죠. 살아낼수록 단순해지면은 잘못 산 거잖아요. 가장 단순했을 때가 태어났을 때예요. 먹기만 하면 되니까. 잠만 자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초등학생 되고 그러면 복잡해지죠. 요구가 많아져요. 뭐 외부로부터 너 반장해야 돼. 너 공부도 잘해야 돼. 친구 관계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지죠. 중학생이 되면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살이 되면 독립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인생이 원래 레이어가 쌓여져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레이어가 가장 단단하고 복잡한 게 40대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20대 때 내 꿈이 뭔가 해서 이제 20대 때 제일 고민이 뭐예요? 내 직장 그리고 결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30대 초반이 되면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들을 스스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직장 갖고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을 꾸리잖아요. 부모 옆에서 방 하나 얻어 쓰는 것과 내가 온 집을 다 책임지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부모 옆에서 방 하나 얻어 쓴 거잖아요. 한 30년간 부모 옆에서 밥 얻어 먹고 그것도 얼마나 배짱 튕겨. 내 부모한테는 막 안 먹어! 막 이러고 안 일어나! 막 이랬는데 이젠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야 되니까 가장 어렸을 때 우리는 신기하게도 가장 복잡하고 평생 60년을 책임져야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다 해버리죠. 결혼 60년 가요. 애 60년 키워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결정을 우리가 가장 어린 나이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가 복잡해져요. 내 직장 이것도 복잡해. 이것도 다닐까 말까 고민스러워. 근데 다닐까 말까 고민스러워. 근데 이제 결혼을 해. 근데 이제 결혼할 때 보면 내가 60년간 이 사람과 살았을 때 얼만큼 내가 행복하고 시너지가 나고 전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혼은 원래 한 1000분의 1만 하고 하는 게 결혼이에요. 나머지 999개는 다 결혼하면서 알게 돼요. 일단 내가 결혼한 배우자 당사자도 하나밖에 모르고 결혼하고 나머지 다 살면서 알게 되죠. 살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과 나와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은 하나도 예측이 안 되는데 맞아요. 사는 거고 거기다가 애가 나와 이건 완전 예측 불허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 15년을 살아봐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들이 복잡해져. 애도 낳고 그 다음에 뭐 시댁 부모가 아파 친정 부모가 이제 본격적 70대 되니까 돈도 들이고 책임져야 돼. 막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거기다 집 샀는데 뭐 잘못 사갖고 망했어. 주식했는데 홀랑 망했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잡하게 레이어가 이렇게 두꺼워지는데 그 위에 서 있는 게 40대죠. 근데 나의 40대는 20대보다 엄청 어른된 것 같지 않잖아요. 여전히 맞아요. 그렇게 뭐 대단한 어른은 아니잖아요. 되게 근데 성숙해 있을 것 같고 뭔가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때 생각하면 20년 후 되면 집은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행복해지고 애들은 저절로 공부 잘하고 막 이렇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나의 40대를 보면 일단 집 없음. 주식해서 깨졌음. 부인이랑 남편이랑 관계는 옛날보다 점점 그 약간 어석어석하고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원래 그 남녀가 가장 사이 좋을 때가 결혼식 날이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멀어져요. 그때가 정점이군요. 그래 정점이지. 정점이니까 결혼을 하지. 정점 아닌데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네요. 안 하지. 정점이야.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하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 이후에 관계도 이제 얼마나 많은 일을 둘이서 겪어나겠어요. 싸울 일도 많죠. 실망할 일도 너무 많고. 뭐 이런 가운데 40대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40대들을 보면서 물론 저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40대 힘들겠구나. 왜냐 인생의 무게가 나보다 100배, 1000배예요. 그걸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대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 40대라는 나이엔 다 이루어야 되고 다 안정되어질 거라는 그 착각 때문에 나만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함. 근데 온 40대 다 모여놓으면 상태 똑같음. 맞아요. 서로 누가 더 불행한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문제 누구나 다 안고 산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40대들이 이제 비교를 좀 많이 하잖아요. 비교할 수밖에 없죠. 뭐 쟤는 22평이야, 나 33평이야. 쟤네 남편은 스타트업해서 뭐 엑시트해갖고 되게 부자 됐어. 우리 남편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저기 누구 부인은 나가서 돈도 벌어갖고 되게 안정적인 노후를 같이 개척했는데 우리 부인은 계속 짜증만 내고 불안해하고 우울증, 우울하고 나를 괴롭히기만 해. 뭐 남자건 여자건 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40대의 현실인 거죠. 그러면 40대를 우리가 그전에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형이고 그땐 당연히 여유로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미치지 못한 한참 부족한 나를 보니까 네. 더 지금 내가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40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40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우리가 100살을 살잖아요. 이제 김난도 교수님이 저기 트렌드 코리아 책에서 인생시계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에도 하셨지만 이제 인생시계를 우리가 100세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80.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중위 나이라고 그래요. 가장 역동적으로 살아야 될 중위 나이가 위로 옮겨가겠죠. 80에서 100세로 수명이 옮겨가니까 중위 나이도 옮겨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생시계로 놓고 봤어요. 그랬더니 태어날 때를 0시라고 보고 죽을 때도 100세라고 봤다면 태어나서 50년을 살면 12시밖에 안 되죠. 딱 반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그 정오에서 점점 지나가면서 점점 우리는 60대, 70대가 오후 시간을 지나가요. 그리고 100세가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떠난다. 그랬을 때 그럼 40대는 몇 시일까요? 50대가 정오면? 그러면 한 10시 정도 된 네, 거예요? 10시, 11시 오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40대는 오전이에요. 인생의 오전이다. 제가 지금 58세인데 저만 하더라도 오후예요. 2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60된다? 그럼 100살이면 40년이 남았잖아요. 40년이 남았는데 그것도 애기로서의 40년이 아니라 성인, 어른으로서의 40년을 60 이후에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100세로 세팅되지 않아서 60을 노후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60부터는 노후가 아니라 세컨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20대, 30대, 40대를 퍼스트 라이프라고 그래요. 그럼 40대는 어디에 와 있어요? 퍼스트 라이프의 마지막 10년에 후반부 10년에 와 있는 거죠. 그럼 퍼스트 라이프를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퍼스트 라이프에서 해야 되는 일은 국영수를 잘 풀면 돼요. 우리 인생에 국영수가 있고 예체능이 있어요. 노후에 여행 가고요. 이거 예체능이에요. 국영수는 뭐냐면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예요. 이게 안정이 안 되면 나이 60에서 100살 사이를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 자, 그러면 40대 때 우리 결혼했어? 애기도 낳았어? 공부시켜? 집사? 지금 40대가 전 국민 푸는 수능, 국영수 푸느냐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문제도 안 풀려요. 저요, 결혼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이거 안 할 수 있어요. 저 돈 안 벌 거고요. 직업도 안 가질 거고요. 저는 그냥, 대충 살래요. 그럼 누가 자기를 책임져요? 그러니까 40은 어떤 거냐면, 과거로부터 30대까지 살아온 나의 커리어라든지, 내가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게, 나 자신에게 먼저 가치 있어야 되고, 내 문제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 될 완벽한 어른이 되는 게 40대. 거기다가 결혼해서 엄마 아빠면 더욱더. 그리고 50 이후에 살아갈 세컨 라이프를 준비하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40대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진짜 중요한 거 40대 때 집도 좋은 집 다 사놔야 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돈 버는데 급해 죽겠는 거예요, 다들. 아니, 돈이 급하다고 벌리면 다 벌었게요? 그쵸. 돈은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전체로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에 대한 세팅이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30대 때 강의했을 때, 40대 초반에 강의했을 때 내가 강사로 성공해서 40대에 내 평생 살 돈 다 벌 거야 라고 내가 욕심을 냈으면 제 커리어는 거기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한꺼번에 버는 게 아니에요. 생명도 나눠져 있듯이 돈도 나눠서 벌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0대 때 사람들이 뭐 김미경 선생님 엄청 유명하다고 그때 돈 많이 벌었을 거야. 돈 못 벌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확히 20대, 29세에 내가 강사가 돼서 지금 30년이거든요. 30대 때는 시간당 5만 원, 시간당 10만 원. 돈도 별로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직업이 좋아서 내 직업의 기초를 닦은 거예요. 그때는. 그럼 10년, 15년 동안 내 직업의 기초를 닦아 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45세인가 아까 스타트 강쇼가 내가 48세 때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나를 알기 시작한 건 내가 48이나 됐을 때. 딱 그때쯤. 제가 이 커리어를 15년 이상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무르익었을 때 대중이 나를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실력 없을 때 알았으면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봤을 텐데. 48세쯤 나를 알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내가 돈을 왕창 벌었을까요? TV 2번 나가서 무슨 돈을 벌어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유명해졌을 때 바로 그때 돈을 싹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10년 버는 겁니다. 그것도 그 유명세와 인지도를 유지했을 때. 유지 못하면 또 못 벌어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48부터 지금 58세까지 지난 10년간 그 전에 48까지 쌓은 나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고 그래서 회사를 키우고 제가 지금까지 번 돈의 대부분은 다 지난 10년간 벌었어요. 그전에는 못 벌었다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 급한 마음을 먹으면 첫 번째, 무르익기 전에 내다 판다. 그래서 빨리 망한다. 두 번째,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자기로부터 스스로 박탈한다. 생각해보세요. 40대보다 나는 지금이 훨씬 더 강의를 잘해요. 왜냐?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얻었으니까. 근데 내가 야 빨리 은퇴하는 게 요즘 제일 유행이야. 그게 최고야. 어? 빨리 파이어가 되자. 싹 은퇴해버려. 50대부터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50대는 가치 없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죠. 월세만 받으면 다예요? 이 세상 진짜 월세는 나로부터 갖는 자존감이 진짜 월세예요. 그게 바탕에 돼야 돈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돈만 월세 받으면 뭐 해요? 내 자존감은 누가 지켜요? 내가 사회에서 되게 가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누가 이걸 책임져요? 나밖에 책임 못 져요. 40대에 버는 돈은 40대의 가치. 50대, 60대도 또 그 돈 버는 게 되게 가치 있습니다. 꼭 돈이라기보다도 원래 뭐 돈은 사람들로부터 내 가치를 인정받으면 저절로 세팅되어지는 게 지식산업사회의 특징이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는 그걸 공짜로 안 한단 말이에요. 무료 봉사는 다른 섹터고요. 또 봉사할 건 해요. 또 이쪽 섹터에서는 내가 인정받고 자본으로 거래돼요. 이게 60대라고 죽을 것 같으세요? 안 죽어요. 이게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나의 가치의 거래 구조를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40대가 그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40대는 반만 이뤄도 되는 거죠. 그때 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반만 하면 돼. 오히려 다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 아세요? 자기 인생 망치는 것도 자기고요. 자기 인생 사고 치는 사람도 자기예요. 가끔씩 전 그런 생각해요. 내 안에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존재가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있어요. 네. 꼭 급하게 굴어서 이상한 판단하게 만들어서 지가 저 망치잖아요. 아무도 망치잖아요. 본인이 망치는 거지. 조급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돈을 벌면서 또 내 커리어를 키워가는 시기의 정점을 40대부터 59세로 잡으셔야지 맞습니다. 49세를 정점으로 잡으시면 많이 실패하실 겁니다. 어차피 시간도 모자라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 이성민 같은 분 보세요. 15년, 18년 내내 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명 시절에 지금 이 인지도를 충분히 갖기에 충분한 만큼의 자격과 실력을 언제 갖췄을까요? 무명 때가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민님은, 배우 이성민님은 반짝 인기 절대 아니죠. 느낌 오죠. 그쵸. 이대로 10년, 20년 가시겠죠. 그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이라니까요. 준비하고 벌고. 사람들이 유명할 때 그때 1년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15년간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15년간 돈을 벌려면 그 전 15년 내공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공이 없는 사람은 되게 반짝하고 들어가고 유명해져서 인지도는 높아졌으니 뭐 어디 가서 남들한테 밥도 좀 사야 되고 옷도 괜찮은 거 입어야 돼서 오히려 훨씬 더 피폐해지는 거 아세요?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40대, 50대, 60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0대는 어른으로서의 첫 번째 꿈을 갖는 10년이 되셔야 돼요. 이때 다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아니면 뭔가 40이 되면은 네. 이게 지금 시작이 아니라 왜냐면 살아온 시간,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을 그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내가 40년이나 살았어? 그럼 지금 내 40인데? 지금 그럼 내가 여기서 뭘 더 얼마나 할 수 있겠지? 아니 뭘 했다 그래요 40까지. 봐요? 41라고 쳐봅시다. 41? 언제 정신 차렸어요? 무슨 10대 때 뭘 했어요? 10대 때 뭐 부모한테 10대 때 처음으로 질문했겠죠. 나는 여기 왜 사나? 부모는 왜 나보고 이런 걸 하라 그러나? 내 꿈은 뭔가 이 집에 꼭 살아야 되나? 이분들 나보다 30년 더 나이 먹은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뭔가? 10대는 그냥 그렇게 보낸 거예요. 20대는 내가 뭐 하고 살 수 있지?
이거 1년, 10년 했어요. 30대 들어와서 그걸 실습해 봤잖아요. 경험. 근데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서 좌절해. 했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우울해.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 3년 다니다 나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일을 꼭 해야 되나? 그리고 10년 보내서 뭘 했다는 거예요, 40까지. 어른이 아닌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시간도 안 주고 기회도 안 주고 왜 자꾸 야 빨리 40이니까 되나? 너는 왜 이만큼 못했어? 라고 평가하면서 왜 자기를 자꾸만 좌절하게 하냐고요. 저는 이런 걸 창의적 좌절이라고 합니다. 없는 좌절 지가 만들어서 매일 우울해하기. 그러니까 40대는 좌절을 할 근거가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뭘 자꾸 왜 내놓으라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유튜브랑 인스타예요, 이게. 마치 뭐 한 것처럼 맨날 영상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했잖아. 막 자기 돈 많대. 들어가 보면 걔 진짜 돈 없어. 근데 막 많다고 어쩌다 한 번만 번 거 갖고 계속 말해. 근데 어쩌다 한 번 번 돈이, 코인으로 한 번 번 돈이 지금 이제 10년 후에 그 사람이 그 돈 갖고 있나 보세요. 안 갖고 있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 거 바라볼 거 없고, 남의 돈 1억보다 내 돈, 내 꿈을 이뤄갈 1,000만 원이 훨씬 소중한 거거든요. 이 가치를 인정하고 나다운 걸 설계하는 게 40대예요. 어른이 됐으면 나를 존중할 줄 알아요, 어른이에요. 그래야 어른이에요. 나를 존중할 줄 모르고 남만 부러워하면 그거는 초등학생이에요. 40 다 와야 돼요, 이제부터. 너무 지금 너무 화. 저는 창의적 좌절이라는 단어에서 너무 뭔가 감동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꼭 40대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럼요, 거를 스스로를 더 이렇게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막 주저앉히게 하는 그런 막 주문을 외운다거나 그런 생각을 본인이 막 스스로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창의적 좌절이다라는 이렇게 딱 정의해 주신 게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지금 해주신 얘기를 좀 한 단어로 미랫돈을 버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30대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40대가 될 건데 지금 40대 분들 위해서 미랫돈을 벌기 위한 꼭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면 대표님이 한 2-3가지 정도만 꼽아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니?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데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열심히 살지 봤더니 나는 내 인생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이야. 나는 김미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난 나를 되게 좋아하고요. 30대 김미경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날 방치하지 않았어요. 30대 때 나 되게 가난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서울에 올라와서는 20대 때는 정말 4명이 한 부엌 쓰는 말도 안 되는 부엌에서 라면만 6개월 끓여 먹고 막 그렇게 지낸 적도 있어요. 왜냐면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는 구조라서. 이제 20대 도 그랬고 30대 때도. 근데 나는 20대 때도 내가 되게 좋았거든요. 나는 내 상황을 싫어한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되게 좋아하고요. 재료잖아요. 야 가난해? 대박. 재료인데 원래 부자면 별로 할 게 없잖아요. 부자면 나는 아마 딴 재료 찾았을 거야 아마. 내가 가난해? 되게 괜찮다. 재밌다. 이거 갖고 뭐 하지? 뭐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야, 그러면 내가 대학 다니면서 가장 알바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그리고 진짜 알바 많이 해서 나중에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작곡가 들어가는 학생들 수험생 지도해서 정말 아주 우리 과에서 내가 돈 제일 많이 벌었었어요. 그랬죠. 30대 때도 그랬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부잣집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은요, 일단 그 집에 룰이 있어요. 많은 부자들은 자기들의 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란 이래야 된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감히 내가 이래야 된다를 정해요. 그 어떤 돈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형태를 지시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런 환경을 선택하다 보니 아주 지시할 게 많아. 챙길 게 많아. 너무 많아. 돈도 벌어야 되고. 자, 그래서 그때도 또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되게 성실하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30대에 내가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하루를 빡빡하게 살잖아요. 그럼 현재 돈은 버는데 미래 돈은 못 벌어요. 왜냐? 미래 돈을 버는 시간을 나한테 주지 않죠. 미래 돈이 뭐냐면 미래 트렌드 파악하고 미래 준비하고 10년 후에 내가 써먹을 여러 가지 스킬이나 공부를 내가 나한테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돈 버느냐고 80% 시간 써. 20%는 밤에 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40대 때 내가 쓸 수 있는 커리어를 지금 20%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왜 꿈을 이룬다는 건 내가 던진 거 가서 내가 죽는 걸 꿈이라 그래요. 내가 안 던져놓으면 미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50대잖아요. 내가 50대가 딱 되면서 60대 김미경을 상상해보니 좋겠다, 미경아. 야, 애들 다 컸지. 남편 은퇴하지. 아이고, 집에 아무도 없네. 너무 좋겠다. 물론 남편은 있겠지만 애들 셋이 다 없잖아요. 너 살고 싶은 데 가서 살아도 되겠다. 이제 애들 공부시키려고 굳이 아파트 살 필요 없이 네가 좋아하는 주택 지어서 살면 되겠다. 야, 60대가 네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네? 근데 또 뭘 더 하고 싶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자신이 나한테 말해요. 외국 활동을 하면 좋겠어. 30년 내내 한국에서 활동했으니.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여기 영어를 시작해볼까?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 하자. 저는 항상 나랑 수다 떠는 게 내가 대화를 많이 하시네요. 나랑 수다 떠는 게 제일 재밌어요, 나. 누구랑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남한테 얘기하면, 야, 하지 마. 맞아. 야, 너 지금 발음 더럽게 구려. 그 나이 하면. 되겠냐? 되겠냐? 막 이러잖아. 끌어내려. 남이랑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래갖고, 나랑 얘기해. 그랬더니 영어야. 그러길래 이제 제가 50대 영어를 시작했잖아요. 뭐, 올해 11월 달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영어로 강연을 처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해서 하루에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자, 지금 그렇다면 내가 5시간 동안 공부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를 안 부르고 그걸 미래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걸 돈이라는, 꿈이 아니고 돈이라는 프레임으로 본다면 현재 열심히 일하는 건 현재 돈을 버는 거고 돈의 프레임으로만 봤을 때는 내가 공부하는 건 미래돈을 버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65세쯤 돼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후쯤엔 진짜 너무너무 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국 시장뿐이에요. 동남아시아 시장이 영어권으로 얼마나 큰지 알아요? 맞아. 거기에 그 동기부여 얼마나 대단한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60대 때 애들 다 키워놓고 얼마나 재밌게 살겠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 안에 시간표를 봐요. 저는 하루. 그래서 내가 현재 돈만 벌었나 미래 돈도 들어가 있나. 미래 돈 없으면 반드시 3시간 정도 끼워내죠. 그러면 미래가 저절로 풀려 있는 거예요. 제가 저기 뭐 10만 원 내고 저거 뭐 내년에 잘 풀릴까요? 지가 풀어야 내년이 풀리지. 그분이 어떻게 풀어요? 누가 풀어요? 내 미래를. 내가 풀어야지. 내가 풀면 풀려요. 내가 올해 원고 열심히 써서 책 써서 내년 3월에 출판이야. 그러면 자기가 한 10%는 풀어놨네. 그런 거죠. 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한 5년 후는 본인이 풀어놨네. 그죠? 오늘 또 뭐 열심히 뭐 재테크 공부 같은 거 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돈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그게 가치 있게 좀 더 잘 저축도 하고 뭔가 가치 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재테크 공부에 투자해. 자기가 풀어놨네, 자기 미래를. 그러니까 보면 자기 인생을, 미래를 하나도 안 풀어놓고 풀리길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맞아요. 본인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안 풀어놓으면 우울할 테니까. 그냥 간단한 거죠. 제가 지금 너무 약간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스타트 강쇼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대표님이 하셨던 얘기가 나는 한글로 강의하는 거 말고 세계에 나가서 한글 강사를 세계에 내보내고 싶다. 나도 테드에 나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기억나네요. 그죠? 근데 10년 전에 제가 그 얘기 제가 했죠. 소름이 돋는 게 지금 그걸 하고 계시니까 그게 10년 전 얘기인데 그걸 지금 하고 계신 거니까 너무 그게 소름이 돋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때 얘기했었어요. 네, 맞아요. 딱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무 대단하죠. 지금 이제 어찌됐든 이런 게 있잖아요. 40대인데 뭐 하고 싶은 거를 좀 뭐라도 정해져 있으면 그걸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네.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의 꿈이 뭔지 이것조차도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분들이 또 은근히 많으세요. 이제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생계를 살다 보니까 그럼 이런 분들, 그러니까 40대 이런 분들이 뭔가 미래의 그런 목표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얘긴데 할 게 없어서 못 해요?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할 걸 찾아야지. 저 꿈이 없어서 우울해. 꿈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앞을 안 풀어놓고 뒤를 풀려고 그러니까 자꾸 원망을 하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지금 내가 목표가 없다. 목표를 가져야지 그럼. 근데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목표 갖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목표는 그냥 주워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쇼핑도 아니고. 자, 봐요. 미래에 내가 영어로 강의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누가 나한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침마다 내가 나한테 대화를 통해서 계속 내가 나를 사용하면서 나를 성실하게 사랑함으로 내가 나를 사용하면서 나로부터 나온 목표고 꿈이지 누가 강의하는 거 보고 부럽다 나도 영어로 강의해야지 이렇게 정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표를 정하는데 투자하셔야 돼요. 내 목표가 뭔지 아는데 투자하셔야 돼요. 내가 목표가 뭐 남들은 운 좋아서 목표를 잡은 게 아니에요. 목표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20년간의 내 경험과 내 몸과 내 육체에서 나오는 방향이라고요. 목표란 20년간 내 경험, 20년간의 나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결핍,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한 내 몸에서 나오는 방향을 목표라 그래요. 목표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목표가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라고요. 목표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는데 애쓰지 않아서 목표가 없는 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 뒤는 나중 얘기예요. 목표나 꿈이 그러니까 한정돼 있지도 않고요. 다 각자 자기 것을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5살짜리가 너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별로 얘기를 잘 못해요. 이유는 맞아요. 15살짜리가 학교에서 집만 왔다 그러고 학원만 다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뭐 꿈의 종목도 늘어날 그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40살이라고 그런 그동안 엄청난 경험을 했을까요? 아니면 집, 회사, 집 그랬을까요? 경험이 없죠. 자 1년에 한 권 세상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렌드 책 하나도 안 읽어. 1년에 한두 번 뭐 어떤 아카데미 포럼 공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매일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목표가 뭔지 아이디어가 안 생기죠. 맞아요. 이게 다 노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저만 해도 그래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이제 그 미국인이랑 영어로 얘기하는 걸 하는데 매일 하나의 아티클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오늘은 이제 그 미국의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아티클 읽고 같이 얘기하고 하는 걸 했어요. 읽으면서 또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아하, 지식 세상에서의 구독은 이렇게 뉴스레터 보내는 건 완전 옛날 얘기고 되게 재밌는 구독 하나가 나올 수 있겠다. 인생 전반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는. 그래서 막 또 내가 또 하면서 막 적었어요. 그 뭐냐면 이게 내 머리에 있는 것들, 내 머리를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얘를 한번 휙 휘집어야 돼요. 그럼 머리가 먼저 휙 돌아가고 나면 가슴이 툭툭툭 하면서 얘가 휙 돌아요. 그 얘랑 둘이서 협업을 한 달간 하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 생기잖아요. 이 작업이 되려면 뭔가 새로운 게 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꼭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같은 얘기만 보시면 꿈이 안 생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라는 것은 누가 간 걸 부러워서 쫓아가는 건 꿈이 아니에요. 그거 되게 초조하고 그 말하자면 이렇게 체이싱하는 레이서처럼 가게 되거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 어떻게 됐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런 부자가 됐다면 나는 이런 부자가 그럼 이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를 내가 재테크만 봤어. 그럼 알고리즘이 계속 재테크만 줄 겁니다. 맞아요. 별 이상한 재테크까지 다 줄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 안 생기세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해체시켜야 돼요. 이상한 걸, 생각지도 못한 걸 막 몇 번 봐. 그래갖고 알고리즘이 막, 얘가 뭐 좋아하는 거야? 막 헷갈리게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 정보에 많이,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셔야 돼요. 결국에는 꿈이나 목표를 만들려면 머릿속에 그 꿈이나 목표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많아야 되죠. 이 꿈이나 목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 네. 이어서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 부분에 대표님께서 이제 마흔의 김미경에게 건네는 감사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쓰신 내용들을 보면서 되게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그 부분 조금 읽어주시면서 마흔을 앞둔 30대 혹은 지금 마흔이 지났지만 좀 혼란스러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욕에 갔다 오다가 이 책의 에필로그를 비행기 안에서 썼어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고마운 사람이 한 명 있다. 마흔의 김미경이다. 그 힘든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준 내가 진심으로 고맙다. 40대의 힘든 인생 숙제를 풀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을 결코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의 나보다 한참 미숙하고 부족하고 초라했던 마흔의 김미경.
그 어린 나이에 숱한 인생 숙제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40대로 돌아가 하루를 단면으로 쪼개어보면 멀쩡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예상한 대로 돈을 벌고 커리어를 쌓고 아이들이 자라줬으면 좋으련만 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힘들게 10개를 만들어 놓으면 8개가 사라지고 2개만 쌓였다. 아이에게 10만큼 노력해도 2만 남고 돈을 벌려고 10만큼 노력해도 손에 쥐는 것은 2가 전부였다. 그래도 내가 만든 판이고 돌아갈 곳도 없으니 그저 하루하루 버텼다. 지금 내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크고 많은 인생 숙제를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너 자신을 칭찬해줘도 돼. 잘하고 있어. 원래 마흔의 숙제는 한 번에 풀리지 않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천천히 가도 돼. 지금 너의 마흔은 힘든 만큼 매일 괜찮아지는 중이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걸로 끝났네요. 네. 이걸로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 고맙습니다. 같습니다. 네. 저는 특히나 이제 주변 이제 또래들이 다 이제 40대 이상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커리어적으로도 그렇고 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정말 추천해주고 싶고 물론 이제 그 친구 다 이미 읽었겠지만 그 정말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어서 정말 네, 좋은 책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낼 때는 막 이렇게 너 이거 못하고 있어 막 야단치고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40대는 아이 낳고 뭐 어쨌든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이제 요즘에 싱글들도 계속 계시지만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독립생명체로서 독립하려고 무지 애쓰고 15년 버텨온 거 아니에요. 부모 돈 안 쓰고 그렇죠. 내가 뭐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일단 되게 잘한 거예요. 중요한 건 40대에 다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고 50대, 60대 쭉 나가시면 되고 그 가치가 뒤로 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지금 12시가 안 됐다. 네. 아직 오전이다. 오전입니다.